네, 마켓별 시간입니다. 미국의 9월 FOMC 이후에 이제 미 예산안 처리, 또 부채 한도 상향 조정과 관련한 정치적 협상 등이 크게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이준희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미국은 이제 새 예산안 통과와 또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남아있는데요. 어느 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훨씬 미국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9월 30일까지 새 예산안에 합의해야 하고요. 미국의 부채도 10월 중순이면 한도에 이를 전망인데요.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는 10월 1일부터 폐쇄가 되고요. 부채 한도를 높이지 못하면 미국은 채무 불이행 상태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부가 폐쇄되더라도 부채 상환은 이뤄질 수 있겠지만 디폴트에 빠지면 그렇지 못하다면서 부채 한도 증액이 미국 경제의 신뢰를 위해서 훨씬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미국 정부는 이미 1995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정부 폐쇄를 경험한 바 있는데요. 겪어본 이벤트에 대한 대처는 수월하겠지만 디폴트는 그렇지 않아서 국가 신용 등급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어제 기사를 내고 미국이 디폴트에 처할 경우 그 비용은 수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하루빨리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다우존스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정책 결정이 혼란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중앙은행들조차 정책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로존 등 중앙은행들은 유동성을 풀었지만 이후의 대책이 없다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다우존스는 이들이 양적 완화에 대한 영향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고 비판했고요. 이 때문에 양적 완화를 줄였을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모를 뿐더러 리스크는 커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외신들 살펴봤습니다. 외국인이 21일 만에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매도 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금 외국인의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이 외국인의 자금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뉴욕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가 나왔던 이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예산안이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난항을 겪으면서 굉장히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일단 간단하게 이제 QE 축소 전에 시장 상황하고 좀 대비를 해가지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예. 결과적으로다가 이런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난항을 겪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좀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예를 보더라도 아마도 이제 마감 시한까지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서 타협이 안 되다가 나중에 좀 극적인 타결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중간 기간 동안에 시장이 상당히 좀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가격에 이러한 위험성들이 다 반영이 되는 그런 기간들이 아마도 9월 말이나 10월 중순까지는 계속적으로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은 그렇게 그다지 우려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중에 하나가 이제 FOMC에서 QE 축소를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러한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경우에 이제 FED에서 추가적인 어떤 정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좀 이제 마련을 해놓는 그런 측면에서 QE 축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제 앞으로 예정된 이벤트는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게 또 이제 하락으로다가 이끈다거나 아니면은 큰 위험으로다가 다가서기보다는 그 전까지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그 정도 수준의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악재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해외 이슈, 수급, 또 환율까지 여러한 영향들이 좀 국내 증시에 미치고 있습니다. 당분간 국내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만한 대외 이벤트들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9월 30일까지 예정이 돼 있는 이제 예산안이라든지 아니면 부채 한도 협상들이 가장 큰 영향을 줄 텐데요.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못하고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 시장도 단기 급등에 따른 그런 차익 매물로 인해 가지고서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남아시아라든지 아니면은 유럽 같은 쪽은 지금 문제가 좀 잦아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외적인 변수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미국에서 나올 것들이 거의 확실시되고요.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이 상승에
따른 이제 기간 조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좀 악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 이벤트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고 그거 이외에 나머지 이벤트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이벤트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이벤트들이 과연 외국인들의 자금을 지금 조금은 매도세로 돌려놓은 것 같은데 추가적인 외국인들의 전망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상황이 이제는 좀 다른 쪽에 투자하기 더 좋다, 우리나라보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외국인 투자 자금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QE 축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의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나갈 것인가, 그리고 흘러나가는 쪽에 주가가 더 상승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QE 축소가 되지 않았던 그런 자금들이 미국 내에 머물기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그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달러가 해외로다가 나가면서 그 동아시아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으로다가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한국 증시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좋아가지고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런 시기보다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일부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국내 수급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그 우리나라 시장을 팔고서 따로 마땅하게 갈 때도 네. 없을 뿐더러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좀 이제 바스켓이 많이 비어졌다가 그 올해 10조 정도 외국인이 팔았다가 다시 또 10조 정도를 사서 채워놓은 그런 중립적인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러 캐리 트레이드 현상이 심화가 됐을 경우에는 국내 증시는 그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들을 들어오기는 상당히 좀 네. 좋은 그런 그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도를 하기보다는 그 시간상의 어떤 텀은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매수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일 넘게 8조 원 넘게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확실히 매수 규모는 줄어든 듯합니다. 지금 코스피가 2,000선에서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게 급락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주춤한다면 코스피가 더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길게 봤을 때 지금의 현재 시장 판단, 추세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추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단기 급등에 따른 그런 이제 차익 매물들도 소화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네. 그 예정돼 있는 10월 중순까지에 있는 그 미국 시장의 변수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지금서부터 단기적으로다가는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갇히면서 그 숨고르기를 하는 그런 양상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기는 아마도 10월 중순까지 좀 길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네, 횡보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네. 가져갈까요? 예,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그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2000선 아래만 1980 정도 선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월말이고 그다음에 뭐 윈도우 드레싱의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그 중소형주들보다는 지수 관련 대형주들 중에서 그동안 상승 시 좀 소외됐었던 그런 종목들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종목이나 아니면은 중소형 종목들을 지금 현재 편입을 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그 중간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락을 했을 경우에 그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들은 괜찮지만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서 사는 그런 전략들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시기들은 10월 달이 지나면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면서 실적이 그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중소형주 위주로 10월 초순서부터 다시 또 중소형주 장세들이 그 지수 박스권을 그 기간을 그 틈타 가지고서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 게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중소형주 종목들을 네. 노리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10월 초순을 아마 노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소외됐던 대형 중형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WM 영업센터 정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